삼교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8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갑자월 개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 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쯤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은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 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깃일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 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된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축월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을 할까요?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죠.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양수인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개수는 작은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왕에도 물이 범람할 우려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기 때문에 개수가 월령을 얻어서 신왕합니다. 신왕,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자,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된다?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도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도 똑같다. 자월은, 해자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수왕하다. 특히나 자월 같은 경우는 수가 제왕지기 때문에 수가 왕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수왕하다라고 하면 물이 많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겨울에는 기온이
크게 기운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모든 만물이 결빙되고 응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해 두시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지 얼어서 얼음이 되면 흐르지 않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게 되면 마치 금과 같이, 경금과 같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얼어붙은 물은 나무를 생할 수도 없고 동물이 먹을 수도 없고 사람이 먹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엄동설원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다 얼어 있다, 결빙됐다, 고드름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얻어야 될까요? 당연히 화를 얻어야 되는데 조후하는 용도, 얼은 것을 녹이는 용도는 작은 음화인 정화가 아니라 큰 태양화인 병화를 얻어야지만 어떻다? 물을 녹이고 천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이 병화를 얻어야지만 물이 녹아서 흐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겨울에 물이 얼어 있다가도 봄이 돼서 따뜻한 온기가 있게 되면 산에 있는 얼음, 산에 있는 만년설들이 녹아가지고 졸졸졸졸 흐르게 되죠. 그게 바로 얼었던 물이 녹는 것인데, 자월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화가 있게 되면 얼지 않고 물이 흐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월은 수가, 임수든 개수든 원령을 얻어서 수는 왕한 반면에 화는 자월의, 해월의 절지가 되는 것이고 화는 자월의 태지가 되죠. 화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한 병화를 갖다가 보좌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목을 얻게 되면 이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주고, 병화가 다시 생왕해져야지만 물을 녹일 수 있고, 그 물이 얼지 않아야지만 다시 또 간목을 생할 수 있는 순환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선생님, 을목은 어떨까요? 을목은 화를 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같은 목이라고 해서 다 화를 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을목이 화를 못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쓴목인 작은 풀로서 불을 살리는 거하고 잘 마른 장작, 큰 나무로서 불을 피우는 거하고 어떤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잘 마른 큰 장작이 좋겠죠. 쓴목은 을목과 같은 것이고요. 장작, 큰 나무는 간목과 같은 것이니, 화를 생할 때는 작은 풀을 뜯어서 화를 생하는 것보다는 큰 나무로서 화를 생하는 것이 월등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자월의 개수는 당연히 신왕합니다. 물의 양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하고는 달라서 물이 계속 불절이라고 해서 물이 계속 흘러줘야 되는데, 자월의 개수가 물이 많다고 해서 물의 근원, 수의 근원이 없어서도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해월의 개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신금 한 점 정도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태양주화인 병화와 달리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말씀드렸죠. 등촉지화. 그래서 정화는 일간 정화가 4, 5월에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지속적으로 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도 마찬가지, 임수하고 좀 달라서 개수가 물이 양이 많다고 해서 큰 바다만큼 많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수는 작은 우루수와 같기 때문에 이 자월, 해월에 수가 왕하더라도 개수를 생해줄 수 있는 신금 한 점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자월의 개수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엄동설한인 자월입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격국을 알아야지만 용신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주 8글자 중에서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글자를 용신이라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또 일간과 월령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중에 있는 계수가 본기이고 천간의 계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수는 육친을 논할 때는 음수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가 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견이라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 비견격, 어저께 양인격도 없는 격이라고 했고요. 음수가 월지가 그 오행의 양인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공식의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된다. 일단 중요한 것, 양인격이 됐던 걸록격이 됐던 어떤 사주, 일간이 약합니까? 일간이 왕합니까? 왕한 사주,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근데 양간인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를 쓴다고 했지만, 계수는 우로수와 같다고 했죠. 작은 연못이라든가 작은 옹달샘 같은 그런 개념의 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옹달샘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물이 범람해서 집을 갖다가 뭐 이렇게 무너뜨리고 뚝방을 무너뜨리고 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수는 왕에도 뭘 쓰지 않는다? 관사를 치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관사를 치용한다. 예를 들면은 계수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 임수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음간이지만 무토를 치용할 수 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비유로 하자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물 같은 개념이 되는데, 4월의 임수는 왕하죠. 이거는 어떤 물이냐면은 바닷물 같은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하고 우물물하고 섞이면 바닷물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물물,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 청징함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죠. 물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수가 임수하고 섞이면 계수가 탁수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계수가 해월에 태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월에 태어나는 경우 수왕절이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토를 쓰기도 하지만 천간에 임수가 투출되지 않으면 무토도 쓰지 않는다. 중요한 건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엄동설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주가 매우 춥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화가 있어서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다음으로는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어쨌거나 자월의 계수는 병화, 간목, 상관생재 해주는 구조를 얻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고, 오히려 무토, 기토가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는데 관살인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계수가 탁수가 되거나 토로 위해서 탁수가 되거나, 아니면 무토 같은 것이 뿌리 있는 무토가 있게 되면 매몰되기 때문에 계수로서의 용도 쓰임은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가 투출되어 있죠. 비견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양인이 아니에요. 임수가 아니기 때문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이 계수는 양인이라고 보지만, 일간이 계수일 때는 이거는 그냥 비견일 뿐이다. 단 엄동설 아닌 자월에 이렇게 수가 투출하게 되면 한기가 가중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연지의 묘목을 보고요, 월간의 간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관을 얻었죠.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왕하다라고 볼 수 있어. 이거는 수목 가상관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일지에서 해수를 이렇게 봐서 수도 굉장히 왕한데,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땅도 얼고 물도 얼고 나무도 얼게 되죠. 물은 얼어서 얼음이 되면 수로서 물로서의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화를 봤을 때 간목에 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이 간목 상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월에
임수토지라면 무토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원국이 없으면 무토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쪽으로 하고 화를 본다라고 하면 생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간목만 있고 화가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이라도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뜻이고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개해시 역시나 수가 왕해져 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서 온기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자, 갑인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인해한목이 되죠. 그래서 상관인 목이 오는 세력을 크게 얻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인해한목에다가 묘 있죠. 간목 두 개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 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상관이 식상이 더 왕하고 수가 부족하다라고 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간 수를 좀 보존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단 금순으로 갔을 때 화가 없어서 좀 조가 미흡한 점은 감안해야 된다. 그래도 목화운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괜찮은 생시 병진시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도 병진시 나쁘지 않고요. 여자도 병진시 나쁘지 않습니다.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간목의 병화를 생해주는 상관생재의 구조가 되고 토가 있다 손치더라도 역시나 목이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진시 남자, 여자 불문하고 괜찮은 생시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사시는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일지는 해수도 상처를 받지만은 재성인 화가 아주 깨박살이 납니다. 이거 간목의 정화를 암만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정화의 뿌리가 사화에 있죠. 사해충이 되게 되면 사화가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정사시 이렇게 선택하기는 좀 어렵고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이렇게 제해주긴 하지만 개수 입장에서 특히나 이 양토인 무토를 보는 것은 썩 부담스럽다. 오화를 봐서 좋은 것보다는 무토를 봐서 안 좋은 해악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김희씨는 화도 없는데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여명인 경우에 경신신유시 나쁘지 않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금순으로 갈 때 경신신유시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화가 있는 사주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괜찮은 생시. 원래는 정사시도 나쁘지 않지만 이건 사해충 때문에 정사시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남녀 불문하고 선택지로 봤을 때는 병진시가 되겠고 여자 같은 경우 임자, 개해시, 경신신유시도 여자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도 있는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서 태길인데 병진시를 선택했다. 뭐 이건 어느 정도 잘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분만을 했다. 그럼 경신신유시, 개시도 나쁘지 않다. 임자시도 자연분만으로서 이제 나왔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오늘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생시 을묘시 같은 경우도 쳤어. 이거는 화도 없는 것이 의미가 크게 없고요. 정사시는 사해충 돼서 안 좋고 무기미시는 역시나 개수 입장에서 무토기토 보는 것은 썩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2024년 1월 1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